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장관 두 사람의 이제 만남으로 사실상 조금 세력화가 만들어졌다. 이런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또 오늘 나온 얘기가 친한계 반격이 시작됐다. 이런 지금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자기는 이제 이름을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 선대위 관계자라고 합니다. 선대위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조 심판론에 대해 가지고 친윤계 쪽에서 총선 패배 원인이다라고 지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감할 수가 없다. 민생 이슈를 띄우지 않았다라고 비판하지만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정치개혁, 국회 세종시 이전, 부가세 감면, 인구부 설치 등 정책 공약도 많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지금 반박은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거는 지금 이게 처음 나왔는데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이런 식의 입장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약간 좀 세력을 형성하고 이런 게 본격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표님. 예, 그렇게 보이죠. 음. 지금은 내용보다는 세력 다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네. 내용은 이조 심판론이 문제였다는 건 약간 조잡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격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네네. 이조 심판론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데 네. 그러나 워낙 압도적으로 총선에서의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라는 게 좀 공인된 사실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따라서 이조 심판론만 딱 불거뜨려서 한다는 건 한동훈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내용적으로 검토할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네. 문제는 세력 관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고립시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친한계 의원이죠. 네. 의원이 이런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멘트를 밝혔다라는 건 이제부터는 좀 반격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반격이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적인 어떤 이게 의견이랑 같이 부합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갤럽에서 총선 이후에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역대 최저치가 나왔죠. 23%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4월 말에도 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24%가 나왔었고요. 이번에 또 나왔는데 24%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24%가 지금 이제 60하국 이후로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노태우 당시 2년 차였었을 때 28%가 최저치였는데 지금은 23, 24, 24가 한 달여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24% 지지율 중에서도 70대 이상인 분이 61%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30%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지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응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거 없이 일단 7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24%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게다가 또 눈에 띄는 게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분들 중에서 43%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또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어느 정도는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인데 이거를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또 됩니다. 이러면은 사실 1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고 이재명이랑 협치를 한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는 별로 없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30%에서 40%대 박스권에 장기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네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사법 처리를 전제로 해서 정국을 운영하자라는 아주 팍팍한 날카로운 대치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결집돼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지금 새롭게 정립되거나 이완될 상태에 있는데 새롭게 정립된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조금씩 물러서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랄지 그다음 협치 문제랄지 이런 협조 노선 이런 것들을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보수 세력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면 드러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약간 과도기에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24% 정도가 그나마 유지되는 거지. 네. 저는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1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10%대가 그다음에 되면은 국정 운영이 될까요?
예, 심각하게 되겠죠. 그게 문제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여론 지역만 본다면, 네네. 그러니까 4월 10일 이전까지는 이재명 조국의 사법 처리, 여야 강경 대치 국면에서 형성된 한 35% 정도의 긍정 지지율을 갖고 전국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 이 새로운 입장을 지금 선회하고 있는데 그 선회한 입장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은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경향적으로 24%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게 좀 분명히 드러났을 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는 두고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비관적입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이하로 높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특검의 경우도 특검을 반대했을 때 이건 양면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강경 대치 국면으로 이제 선회를 하면 네. 이 대치 국면에서는 보수가 결집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다시 한 30%로 결집할 요소가 있는 거죠. 조금 애매하게 넘어갔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봤을 때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약간 좀 민주당과의 협치 노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박스권에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가운데 한 10% 정도는 지금 떠난 상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또 잘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잘 안 떨어졌어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34%가 이번에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보면은 4월 말쯤 봐서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이랑 표를 좀 나눠간 게 있기는 있겠지만 그걸 합친다라고 해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한 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일반 국민들과 보수 지지층이 보기에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도 일단 국민의힘 자체보다도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좀 많이 보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협치를 하겠다,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온 직후에 24%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 그 중도층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돌아선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보수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졌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힘이 또 새로 꾸려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런 갈등 국면이 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지지율도 말씀하신 것처럼 10%대가 되게 되면은 사실상 탄핵 전국인 거잖아요. 10%대 지지율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전 생각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평론이라기보다는 제 주장에 가까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월 10일 이후에 범여권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협조 노선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일단 사실에 기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과 조국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다라는 건 명백합니다. 그러나 총선 민의를 대변해서 일정하게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는 있어도 이재명 조국의 사법 처리 국면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 기초해서 전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 정비를 하는데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옳지 않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 노선에만 동의된다면 누구나 당권에 도전할 수 있고 누구나 차기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누구나라는 건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배타적으로 지지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 반면에요 한동훈 위원장을 자꾸만 배제하고 배타하려고 하는 일련의 경향들을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홍준표 위원장이나 뭐 신평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제동을 걸어서 공정하게 경쟁하자. 나라와 민족, 나라와 당을 위해서 공정하게 경쟁하자. 이렇게 단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두 가지 노선을 견지해서 국정 전환을 해야만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대책 없이 물러서거나 이렇게 타협적인 노선을 걸으면
오히려 그 범여권의 지지 기반이 이완되는 네네. 할 수가 있죠. 음. 그리고 그 야권의 공세에 대책 없이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그 이재명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바로 민주당은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윤재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연일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를 계속해가지고 하고 있고 홍준표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까지도 한동훈 위원장 또 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거는 한 달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브레이크 걸기보다는 오히려 좀 드라이브를 해주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를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뭔가 좀 그게 있었겠죠. 이철규나 윤재옥이나 홍준표나. 근데 그게 오히려 없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지금 적극적으로 한동훈을 제거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는 정말 이게 10%대 지지율이 되면은 사실상 전국 운영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 주제 정리를 좀 해보죠.